안녕하세요. 저희는 머신러닝을 통한 물리연구 팀입니다. 지금부터 연구 결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에서 연구 목적 그리고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론적 배경과 연구 결과는 연구 방법 및 절차에 포함시켜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방법 및 절차에는 크게 케이스 1 상황 재현과 케이스 2 상황 재현으로 나눠질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연구 결론과 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의 연구 목적입니다. 연구 목적은 물리 문제 해결을 위한 머신러닝을 이용한 아이디어를 도입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요. 최신 연구에서 머신러닝은 유용한 연구의 도구로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주제 및 배경을 파악하는 것은 고등학생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을 이용한다는 아이디어는 연구 참여 학생이 배우고 있는 고교 물리학 수준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프로그래밍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두 가지 케이스의 물리 문제를 수치 해석적 방법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른 오차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연구의 과정에서 연구의 기초가 되는 파이썬 언어의 사용법 그리고 최근 출판된 이론 물리 논문의 머신러닝 아이디어를 공부했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저희가 수행한 연구는 물리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물리와 관련된 연구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활용 범위가 순수한 물리학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물리학의 방법을 동원해서 생물학의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는 생물물리라는 학문 분야에서는 생물의 무작위적 운동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딥러닝은 컴퓨터 비전과 패턴 인식, 컴퓨터 게임, 로봇과 자율주행, 그리고 소리나 예측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참여한 연구가 이 연구들과의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들은 그저 일례일 뿐이고 더 많은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입니다. 그럼 연구 방법 및 절차에서 케이스 1 상황 재현, 케이스 1의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이 있는데요. 공이 중력을 받으면서 낙하를 합니다. 그래서 받으면서 낙하를 하는데 공기저항 F1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 F1은 속도의 함수로 나타내어지고요. 이 초기 시각 TI에 VI의 속력으로 낙하하기 시작해서 TF에 VF의 속력으로 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받는 힘이 이거 두 개의 힘으로 가속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요. K 플러스 1번째의 V는 그 바로 전 단계인 VK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미소 시간을 한 결과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손실함수를 사용합니다. 초기 속력은 물체가 받는 힘을 결정하고 그 다음 레이어의 속력은 앞 단계의 속력과 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계속해서 펼쳐나가면은 임의의 레이어의 V가 담고 있는 정보는 앞선 단계의 힘과 속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VI와 VF만을 가지고도 FV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는데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함수를 정의한 다음 이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공이 받는 이제 공기 저항을 다음과 같은 FV 트루함수의 식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FV 트루함수의 그래프 모양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0초에서 4초까지 11등분을 하였고 델타 t를 다음과 같이 코딩을 하여 모두 4초 간격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케이스 1에서 쓰이는 중요한 함수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어프리 함수입니다. 에어프리 함수는 쉽게 말해서 V에 따른 FV를 뽑아내는 함수입니다. 이때 코드를 알아보기 힘들 수가 있어서 옆에 그림으로 나타내는데요. V 값이 F프리 함수로 들어가면 아웃풋 값으로 FV가 나옵니다. 단 여기서 V가 FV의 길이보다 커지게 된다면 FV의 마지막 값을 집어넣고 오버스피드라는 말이 나오도록 코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화살표 안에 보이시는 식을 이용해서 FV를 뽑아내도록 코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forward 함수입니다. forward 함수는 쉽게 말해서 에어프릭을 통하여 뽑아낸 FV와 초기 속력값 델타 t를 이용해서 최종 속력을 뽑아내는 함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네레이션 함수입니다. 제네레이션 함수는 이제 v의 초기값과 f2 함수 그리고 테노라는 로 데이터의 길이를 통하여 초기 속력에 따른 실제 이상값의 최종 속력을 뽑아내는 그런 함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도출 방법입니다. 우선 머신러닝을 2000번 학습을 시키는데 이제 100번 학습할 때마다 그래프에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루 함수의 초기 속력과 최종 속력을 트레인 데이터에다 저장을 하고 트레인 로더를 통해서 한 번의 학습마다 저장된 데이터 중 임의의 100개의 데이터를 학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VF, 즉 트루 함수의 최종 속력과 VFG, 임의의 함수에 대한 최종 속력의 차이를 즉 오차를 나타내는 코스트 함수를 작성하였고 오차를 더욱 줄이기 위한 페널티 함수를 작성하여 손실 함수를 이 코스트 함수와 페널티 함수를 더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결과로 이제 보이시는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이 저희가 임의의 함수로 머신러닝을 돌린 값이고 파란색이 FV2 함수로 돌린 참값인데요. 보시면 이제 머신러닝이 돌아가면서 점점 더 참값에 가까워지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케이스 2 상황 재현입니다. 먼저 공이 xi, vi, ti 이렇게 위치와 속력, 시간, 초기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때 xi는 xi 미니멈과 xi 맥스 사이의 값을 가지고 저희 실험에서는 10과 20 사이의 값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이 블랙박스를 지나면서 F2의 힘을 받게 되는데 이 F2는 x에 따른 함수입니다. 그 이후 TF의 시간에 XF에서 VF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XF는 고정된 값으로 TF의 시간에 만약에 공이 XF에 있지 않으면 VF를 측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이 TF의 시간에 XF에 있다면 VF를 특정하고 그 값을 포지티브 데이터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을 네거티브 데이터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X와 V는 다음 운동방정식에 의해서 다음 값을 갖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을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때 x n번째 값을 tpost 함수를 통해서 카파 값을 정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xn 값이 xf와 같을 때 포지티브 데이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n 값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포지티브 데이터인지 네거티브 데이터인지 알기 위해서 tpost 함수를 정의하고 카파 값을 정의하였습니다. 만약에 카파가 0이라면 그 데이터는 포지티브 데이터가 되고 즉 VN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데이터셋입니다. 포지티브 데이터와 네거티브 데이터를 각각 1000개씩 구현한 그래프입니다. F2로 함수는 아래와 같은 예를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tpost 함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림처럼 x는 0 근처에서 tpost 함수는 0을 반환하고 그것이 아니라 절대값이 0.5보다 클 때는 1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 0.5는 입실론 값을 의미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xf는 0이므로 식으로 표현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은 손실함수입니다. 케이스 1과 다르게 카파와 v 파이널 두 가지 모두 손실함수에 넣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페널티 함수를 더해 주어서 손실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이때 N1과 N2, C2 상수는 각각 가중치를 의미하는데요. N1을 1로, N2를 1로, C2를 0.003으로 정의했습니다. 주요 함수인데요. 먼저 인터폴레이터는 케이스 1 때와 마찬가지로 fx가 정수값만 주어져 있을 때 실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속하게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은 forward 함수인데요. 앞에 봤던 이 식들을 파이썬 코드로 나타낸 것입니다.
저희의 학습 결과인데요. 먼저 에poch이 0일 때는 이렇게 많이 학습이 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25번만 돌려도 이렇게 많이 학습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번, 400번 모습을 차례대로 보게 되면 거의 트루 그래프와 매우 유사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스 1과 같은 경우 마지막 V에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FV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케이스 2도 비슷한 상황인데 머신러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케이스 모두 뉴럴 네트워크와 손실 함수를 사용했던 부분이 공통점이고요. 해석적 방법을 사용했고 손실 함수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코드를 만들었기에 F 수를 늘릴수록 F2와 FV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논문의 케이스 1과 2 내용을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비전과 패턴 인식, 컴퓨터 게임, 자율주행 등 딥러닝 기술이 사용되는 곳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참여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의 추후 연구 계획입니다. 논문에 나와 있었던 이 함수 코사인 함수와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를 케이스 3와 4로 분류해서 이렇게 학습시켜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발표를 듣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다고 하면 이제 학생들의 소감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소감 발표 순서는 시유상, 이준구, 이신영, 이유승, 조성준 순으로 할 것이고 제가 호명하지 않아도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부르고 방금 호명한 이름 순서대로 소감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G02 학생 시우상입니다. 먼저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인 머신러닝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고 직접 물리 연구에 활용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연구에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 부족함을 채워준 팀원들과 그리고 잘 이끌어주신 우리 조견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륜구입니다. 저도 연구에 참여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과 조교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교 쌤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대학교가 됐든 대학원이 됐든 어디 기업체가 됐든 간에 나중에 한번 만나서 서로 이렇게 지금처럼 협력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G02 학생 이신영입니다. 원래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구현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서 코드를 작성하면서 실제 돌리고 그래프도 뽑아보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부족한 점 그리고 모르는 점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이야기해주신 조교님하고 우리 팀원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유승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구실에 직접 가서 실험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그래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파이썬이나 딥러닝 등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같이 했던 조원들과 조교님께 매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G02 학생 조성준입니다. 직접 만나지 못한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같이 힘을 모아서 연구 진행한 게 너무 재밌었고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많이 알려준 조교님과 전 친구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조교님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교 지창우입니다. 학생들의 연구를 가이드하는 과정에서 저 또한 본 연구에 대해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탓에 이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지 못한 게 아닌가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잘 따라와준 우리 학생 5명들에게 모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요. 코딩 과정을 직접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면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고생들 많았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사후 연구 마무리까지 잘 매듭 지어 봅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